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방역 정책의 대전환이 시작됐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10만 명대를 훌쩍 넘어선 상황에서 더 이상 틀어막는 건 가능하지도 않고 효과도 떨어진다. 이제 코로나19와 함께 일상에 더 다가가자. 그 대표적인 조치가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들어갈 때마다 실시해온 방역 패스를 오늘부터 중단한 겁니다. 첫날 표정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한 복합 쇼핑몰 안에 있는 식당가. 점심을 먹으러 온 손님들이 QR코드를 인증하거나 음성 확인서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음식점으로 들어섭니다. 가게 입구마다 줄이 늘어섰던 것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식당과 카페는 물론 유흥시설과 실내 체육시설, PC방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에 적용됐던 방역 패스가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이 휴대전화에서 접종 이력과 QR코드를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서비스가 종료됐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카페 거리에서도 손님들이 인증 없이 자유롭게 드나들었습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고 오미크론의 치명률이 낮은 상황에서 방역 패스를 중단하길 잘했다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저는 사실 기존에 접종을 하고 왔어서 크게 이렇게 뭐 부담감이나 이런 게 없긴 한데 막상 일단 안 하니까 원래처럼 되게 자연스럽기도 하고. 반면 너무 빨리 중단시켰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젊은 사람들도 다 맞질 않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너무 좀 빠른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은 전반적으로 환영하면서도 방역을 걱정했습니다. 편하긴 해요. 편하긴 하는데 걱정 많죠. 구분할 수도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걱정 많아요. 정부는 백신 미접종자 보호를 목표로 했던 방역 패스가 중단됐어도 백신 접종의 중요성이 줄어든 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신은 사망이나 중증화로 진행될 확률을 크게 낮춰준다며 반드시 접종 완료를 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네, 지금부터는 러시아 침공 엿새째를 지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민간인 거주 지역에도 대놓고 무차별 폭격을 가해 희생자가 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군사시설이 아닌 곳에 사격했다며 명백한 전쟁 범죄라고 규탄했습니다. 김수근 기자입니다. 우크라이나 제2의 도시 하리코프 주정부 청사입니다. 오늘 아침 미사일에 직격당한 건물이 폭파됩니다. 화염과 연기가 하늘을 뒤덮었고 청사 앞 넓은 도로에 파편들이 쏟아졌습니다. 천장을 뚫고 들어온 거대한 미사일은 집안 한가운데를 차지했고 어린이 옷을 만들었던 공장도 공습을 피해가지 못한 채 잔해만 남기고 부서졌습니다. This is a residential area with no military objects, and people lived very close to this building where the missile hit. 인구 140만 명인 하리코프는 전쟁 시작 이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군의 교전이 계속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공습으로 민간 지역도 공격 대상이 됐음이 확인됐습니다. Російські сили сьогодні жорстоко обстріляли Харків з реактивної артилерії. Це однозначно воєнний злочин. Мирне місто, мирні житлові райони, жодного військового об'єкту. 우크라이나 남동부의 도시 도네츠크 주택가도 러시아의 폭격을 피해가지 못했습니다. Сгорел полностью дом. У нас все, вон мы как пострадали. Когда все это закончится? 수도 키예프 공략을 목표로 하는 러시아의 공세는 큰 진전이 없는 가운데 키예프 북쪽 외곽에선 60km가 넘는 러시아 군 수송 행렬이 움직이는 게 포착됐습니다. 러시아의 이번 민간 지역 폭격은 이러한 키예프 총공세를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역에 공포와 압박을 가중시키기 위한 러시아의 전술 변화란 분석도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당국은 러시아군 침공 이후 지금까지 민간인 352명이 목숨을 잃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 가족들의 수상한 주식 거래 내역을 MBC가 추가로 확인했습니다. 윤 후보의 장모인 최모 씨가 시작에 내놓은 물량을 딸 김건희 씨가 불과 32초 만에 사들이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검찰에 포착이 됐는데요. 이들 모녀와 도이치모터스 임원까지 끼어있는 이른바 통정매매수법의 불법 거래 정황을 먼저 윤수한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6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와 도이치모터스 임원 A 씨의 조작 의심 거래 정황이 한 언론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0년 두 사람이 동일 IP, 즉 같은 인터넷 주소를 통해 동시에 주식 계좌에 접속했다는 겁니다. 이른바 동일 IP 거래는 시세 조정의 핵심적인 단서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증거가 나오지 않으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이들의 공모 정황이 검찰의 공소장 범죄 일람표에도 적시된 걸로 M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도이치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던 2010년 11월 3일, 최 씨는 주식 6만 2천여 주를, A 씨는 2만 5천여 주를 각각 팔았습니다. 이들의 매도 주문이 접수된 시간은 오후 1시 14분, 주문 간 시간차는 11초에 불과했습니다. 두 계좌가 주문을 낸 IP 주소 역시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약 9만 주, 3억여 원어치에 달하는 이 물량은 겨우 1분도 채 안 돼 한 사람이 모두 사들였습니다. 윤 후보 부인 김건희 씨입니다. 결국 김 씨 모녀와 당시 도이치 임원 A 씨 등 3명이 짜고 같은 가격과 물량을 주문해 주식을 사고 판 걸로 볼 수 있는 정황입니다. 나중에 도이치의 재무총괄 이사까지 지냈던 A 씨는 압수수색을 받는 등 검찰 수사 선상에도 올랐던 인물. 검찰은 이 같은 거래가 전형적인 주가 조작 수법인 통정 매매, 즉 특정인과 사전협의에 물량을 주고받는 불법적 거래로 봤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같은 가격으로 매도와 매수가 동시에 일어났다. 특히 매도인 측의 IP 주소가 동일하다. 그러면 이건 어느 정도 좀 통정 매매라고 의심을 하는 게. 구체적인 의심 거래 정황에 대한 MBC의 해명 요구에도 윤 후보 측은 이미 설명한 내용이라며 주가 조작에 관여하거나 공모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기존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MBC 뉴스 윤수환입니다. 도시에서 발생하는 생활 쓰레기는 소각장으로 옮겨져 불에 태워집니다. 쓰레기를 태우며 나온 연기는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소각장 시설 안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시민들 건강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어떨까요? 검사를 해봤더니 몸속에 발암물질이 심각하게 쌓여 있다는 사실이 처음으로 확인됐습니다. 특히 고엽제 성분으로 악명 높은 다이옥신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군인보다도 많게는 3배까지 검출됐습니다. 먼저 손하늘 기자가 단독 취재한 내용부터 보시겠습니다. 서울 시내 한 쓰레기 소각장. 쓰레기들을 태우는 소각로 최상층 부에서 노동자들이 분주히 작업합니다. 섭씨 50도가 넘는 막힌 공간에서 공기 중 유독물질을 잡아내는 장비를 작동시킵니다. 안전보건공단이 사상 처음으로 소각장 노동자들의 건강 상태를 조사했습니다. 서울 2군데 소각장의 노동자 5명씩 10명을 조사했는데 노동자들의 혈액에서 2378 테트라클로로 다이벤조 다이옥신이 평균 1.455 ppt로 측정됐습니다. 이 물질은 베트남전 당시 밀림을 말려 죽인 악명 높은 고엽제 에이전트 오렌지의 성분으로 여러 암과 후유증을 일으킵니다. 노동자들에게서 검출된 수치는 소각장 인근 주민은 물론 베트남전 참전 군인들보다도 높은 수치입니다. 소각로에서 오래 일하는 노동자일수록 그 수치도 높아져 파병 군인의 2~3배에 달하는 노동자도 있었습니다. 올해 초 한 노동자가 급성 간염에 걸렸는데 역시 몸에선 고엽제 성분이 다량 검출됐습니다. 이후에 발생하게 될 피해, 언제 나타나게 될지 모를 그 증상들이 저희는 두렵기만 하고 전국의 어디선가 계속 지금도 환자는 발생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마시는 소각장 내부 공기도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마포 소각장 상층부의 표준 공기 1세제곱미터당 0.99 피코그램의 다이옥신이 검출됐습니다. 기준치 0.6을 65%나 초과했습니다. 또 다른 1군 발암물질 벤조피렌도 세계보건기구 기준치의 44배나 검출됐습니다. 주민들의 막연한 우려와 달리 소각장에서 밖으로 배출되는 독성물질은 극소량입니다. 소각장 안에서 독성물질을 잡는 작업이 철저히 이루어지는 덕분인데 정작 그 일을 해온 노동자들 몸엔 독성물질이 쌓여온 겁니다. 서울시는 즉각 자체 조사에 착수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
어제 경남 합천에서 시작돼 경북 고령으로 번진 대형 산불. 27시간 만인 오늘 오후 6시가 돼서야 겨우 큰 불길이 잡혔는데요. 이틀 사이에 축구장 900개가 넘는 산림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곳곳에 아직까지 불씨가 남아있어서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먼저 손은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시뻘건 불길이 타오르고 산 능성을 따라 붉은 띠가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불이 한쪽에 막 타더니 여기서는 막 날아다니는 거. 불덩어리가 한쪽에 막 없었는데 금세 막 바람 따라 막 날아가가지고 확 퍼지고 내려가. 어제 오후 2시 26분쯤 경남 합천군의 민가 주변 밭에서 시작된 불은 강한 바람을 타고 경북 고령군으로 번졌습니다. 2주일째 이어진 건조특보로 산은 바짝 마른 상태였습니다. 산림청과 소방당국은 산불 3단계를 발령한 데 이어 5개 시도 소방력을 총동원했습니다. 산불 3단계는 지난달 중순 경북 영덕 산불에 이어 올해 들어서만 벌써 2번째. 하지만 엄청난 속도로 번지는 산불을 잡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여기 고압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압선 때문에 진화 작전이 원활치 않은 상황으로 야간 산불 상황까지 지금 넘어간. 오늘 새벽부터 다행히 약한 비가 내리고 바람이 잦아들며 산불 확산세가 약해졌습니다. 하지만 헬기 투입이 미뤄지고 오후부터 다시 바람이 불면서 진화는 예상보다 늦어졌습니다. 바람이 일고 있고 광범위한 지역에 연기하고 또 아침에 생성된 연무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공중에서의 헬기 진화에 또 장애 요인들이기 때문에 이틀 사이에 축구장 950개가 넘는 산림 675헥타르를 잿더미로 만든 산불은 27시간 만인 오늘 오후 6시쯤 진화됐습니다. 주불은 잡혔지만 산불이 지나간 곳이 워낙 넓어서 아직 곳곳에 불씨가 남아 있습니다. 산림과 소방당국은 산불 진화 헬기 15대를 현장에 대기시키고 장비와 인력을 투입해 잔불 정리와 야간 감시를 벌일 계획입니다. MBC 뉴스 손은민입니다.